또 다른 시각에서의 투자 아이디어 챙겨봐야죠. 이분과 함께 말입니다. 이영혁 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 시간이고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로 이야기 나눠주실 건가요? 이제 뭐 2015년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제 바로 이제 2016년에 들어가는데요. 2016년에 대한민국 경제 정책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정할지를 엊그저께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보면 종목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어떤 정책을 중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정부가 나아가야 할 경제 어떤 정책 그 방향을 큰 그림에서 제시를 했어요.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이거부터 챙겨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어느 쪽입니까? 네, 크게 보면 다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크게 봐서 가장 걱정되는 거가 물가 올라가는 것보다 물가 내려가는지가 디플레이션이 무섭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디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거죠. 예전에 이명박 정부도 그리고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각종 규제가 많아서 문제 있다 그랬는데 그놈의 규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각종 규제의 적극적 철폐. 이 두 가지가 2016년 경제정책의 화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조금 들여다보자고요. 일단 네. 물가는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생산자 물가지수 나온 것 같은데 뭐 5년 7개월 만에 최저치? 뭐 이런 얘기를 본 것 같아요. 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가가 예전에는 어렸을 때나 몇 년만 전만 하더라도 물가가 계속 올라서 문제였지. 그래서 뭐 사재기 뭐 이런 거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이젠 그 정도가 아니라 물가가 안 올라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문제는 정책 목표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률 몇 프로 계속 들었잖아요. 이게 네. 이제 실제 경제 성장률인데 갑자기 내년부터는 경상 성장률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경상 성장률이요?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20년 전에 학교에서만 공부할 때는 제가 들어봤는데 일상 이렇게 사회생활 나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물론 학자가 아니라서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존 경제 성장률에다가 물가 성장률을 물가를 더해갖고 네. 경상 성장률이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겠는데요. 2015년에는 지금 추정컨대 2.7의 경제 성장률인데요. 경상 성장률 5%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를 더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요. 2016년은 경제 성장률 3.1인데 물가가 한 뭐 1. 몇 프로 올라갔고 경상 성장률 4.5%까지 오히려 떨어지는군요. 네, 그러니까 또 올라가는 경제 성장률 플러스 소비자 물가가 이제 경상 성장률에 이제 비슷한 개념이 돼가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왜 바꾸는지가 궁금하시죠? 그러니까요. 네. 매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 건 자꾸 말들 그러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일본에서도 1990년대 초반부터요, 2000년대 초반까지 소위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 적정 물가에 대한 어떤 관리에 이제 실패를 떠해서 일본은 소비가 안 일어나는 거야. 물론 돈도 없었지만 소비를 안 하고 지금 안 사고 조금 이따 사면 더 싸질 수 있으니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고 그러니까 그 소비 생활도 안 하니까 경기가 아주 위축되면서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25년 얘기 많은데 지금 대한민국 일각에서는 물론 저도 그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제 말도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으나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요. 일본을 쫓아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뭐 요즘 혹시 서점에 가보시면요. 이런 책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일본을 닮아간다. 어떻게 되냐. 뭐 해법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물가를 적정적으로 올려갖고 경상 성장률 올리면서 보통 우리 국민들 소비자들도 좀 경기가 좋아지는 거를 체감적으로 느끼고 실감할 수도 있게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경상 성장률이라는 개념이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하나 뭘 배워갑니다. 내년도 이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저희 챙겨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물가 얘기를 나눠본 거고 두 번째 핵심 부분이 규제 철폐 부분이에요. 네. 여기도 좀 체크를 해봅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나 이거 좀 살펴주세요. 그러니까 앞서 하나 배워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 잠깐 해드리면 이거죠. 각종 이제 연말 연초 되면 또 이렇게 뭐 우리 상식 시험도 보고 면접할 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경상 성장률. 경상 성장률? 네, 오늘 이렇게 보시던 분은 이것 때문에 입사하거나 하는 거 진짜 농담이 아니라요. 그만큼 새로운 개념인데 이게 중요한 정책적 변수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규제 철폐가 되겠는데 이게 대한민국 지도인데요. 이거 제가 그렸다 그러면 이거 사람들이 믿지도 않거든요. 이거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온 지도 그대로 갖고 온 거가 되겠는데요. 각 지역을 서울을 제외하고 충청도, 남도, 북도, 세종, 특별시, 광주를 쭉 이렇게 열몇 군데로 나눴어요. 그래서 각종 규제가 많으니 어떤 특정 지역은 아예 프리존을 만들었어요. 규제 프리존. 아예 없애버린다는 프리란 게 거예요? FRE 없다는 의미거든요. 자유 뭐 그런 게 없다는 얘기인데 규제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드론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네. 어떤 군부대 있는데 드론이 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뭐 보안은 위험하잖아요. 이상하게 날라오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게 뭐 비판하는 분들 많으니까 전라남도에 계신 분들이요. 전라남도에 계신 분들은 이게 이제 시행이 되면
24시간 아무 때나 드론 갖고 놀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아, 그런 규제를 철폐해 준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거기 가면 아예 규제가 아예 없다는 그런 어.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농담삼으로 제 후배한테 그랬어요. 너 부모님이 전라남도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론 하나 사드리라고. 그런 규제가 거가 예를 들어 드는 풀리니까. 거고요. 잘 보세요. 대구 지역은요 무인자동 네. 자율주행차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는 내일부터 아니죠. 내년부터 내년부터? 딱 되면 무인자동차 연구, 그러니까 그 자동차 전용 다로가 대구에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대로 이제 무인자동차. 그게 실제 네. 사례로 이제 몇 개 나온 거고요. 어. 제주도는 이미 전기차 같은 게 많거든요. 네. 전기차의 스마트 관광 이런 거, 전기차 인프라 하겠고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공유 경제 같고요. 미국이나 해외, 뭐 우리나라는 약간 불법으로 돼 있는데요. 외국에 가면 이제 어떤 집에 가서 숙박하는 이런 개념인데요. 예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 주신 아 적 기억나시죠?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약간 네. 불법으로 돼 있어요. 이게 약간 애매한데요. 제주도는 이번에 완전히 공유 경제, 숙박을 완전히 허용해갖고 일반 분들도 법에 적촉될 필요 없이 에어비앤비를 할 수 있는 거가 됐거든요. 그런 거에서 각 지역별로 아예 규제를 철폐해주는 네. 규제 프리존이 내년에 지역별로 무인 네. 드론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할게요. 자, 이 밖에도 관광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대책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앞서서 살펴보면 뭐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네. 또 뭐 새롭게 들리는 거 있으면 좀 챙겨주세요. 아 그러니까 그건 저도 잘 중국 사람이 아니니까 몰랐는데요. 한국에 오려면 단체 관광 비자를 내야 되는데 이게 여태까지 올해까지는 뭐 워낙 제대로 받으면 한 10,000원 내는 모양인데요. 올해까지 면제가 돼 있었는데 이게 내년인가 후년까지 또 연장해서 내년에도 관광 오는 단체 관광 오신 분들이요 비자 요금 없이 그냥 중국 사람 입장에서 하는 거고요. 뭐 한류라든가 성형, 의료 등을 포함한 새로운 또 비자의 카테고리를 만든 모양이에요. 이게 한류 비자 네, 그런가요? 뭐 그런 거 같아요. 한국에서 나는 뭐 성형 수술하고 그러면 좀 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비자가 새로 생기는 거 되겠고요. 또 네.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에서 자꾸 생산 가능이 인구가 좀 줄어드니까 외국에서 오는 분들 또 인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이민 정책을 좀 활성해 준다는 얘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리실 산하로 해서 뭐 이민의 전단기로 선전한다. 그런 것들에서 다양한 것들이 뭐 이번에 좀 내년에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 엊그저께나 정책 발표의 어떤 주요 카테고리 중 하나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정부 정책이 좀 어떤 큰 그림을 좀 저희가 살펴본 겁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될 텐데요. 궁금합니다. 뭐 국내 증권사 분석이 있었는지 아니면 투자 의견도 좀 챙겨주신다면요. 예, 특별한 증거가 많은 특별한 새로운 것은 없다는 것은 뭐 저도 그런 생각 갖고 있지만 특별한 것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물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가를 올리는 핵심이다. 물가 올리기 위해서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뭐 일부에서 이제 환율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입 물가부터 좀 자극을 시킬 그런 거가 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가 되겠고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제로 보면 일본에 대한 관심이 증권 가서 계속 늘어났는데요. 올해 보면 새롭게 일본 팀을 만든 증권사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일본의 레포트 관련된 레포트가 많이 있고요. 네. 과거 일본이 1990년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느냐, 과거 2000년도부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였느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또 앞으로 지금 또 어떻게 가겠냐는 거를 삼국을 비료한 자료나 책 같은 거가 아마 서점 가면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하면 자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이번에 다시 한번 강조됐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우려감을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 우리는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동안 특별한 거가 뭐냐면 산업재라든가요. 네. IT 비중이 확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까 생산할 사람이 없는 거가 되겠고요. IT가 예전에 10년 전, 20년 되면 다 소니라든가 도시바 뭐 이런 거, 뭐 아이와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 그게 다 삼성이나 아이와 LG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워크맨 이런 거 뭐 누가 요즘 씁니까, 솔직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네. 다 한국에 뺏겼는데요. 그러면서 IT가 비중이 축소된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거 요즘 보면 샤오미나 있고 중국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과거에 공부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지금 시대 상황, 시대 정치를 보니까 중국을 비교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산업재나 IT 비중이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필수 소비자가 늘어났고요, 일본에서. 네, 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보면 여러 가지 소비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헬스케어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일본의 과거의 역사로부터 우리나라의 향후의 미래를 보자 이런 분석들이 아마 지금도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내년에 이런 것들이 아마 열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와. 돈을 버실 분은 지금이라도 일본의 과거 사례 보는 것이 돈을 버는 지름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미 말씀 주신 그 방향으로 우리 시장은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큰 미래를, 더 먼 미래를 내다보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오늘 주제 잡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영영 위원과 함께한 딱 이거였어요. 위원님 고맙습니다.